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시인 이삭빛입니다. 네, 이삭빛 TV 독서대학 학장, 시활동가, 역사활동가까지 겸하고 있는데요.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영풍입니다. 우리 김영우 박사님은 시인님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매천 황현 선생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네, 연구 소장님이시고, 또 우리 이삭빛 TV 독서대학의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독자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지난 새해 첫 방송에서 매미의 철학을 통해서 매천 황현 선생님을 깊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고, 오늘은 우리 독서대학인 만큼 그 매천 선생님의 시편 가운데서 한 편만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시가 됐는데요. 자, 시님, 네. 오늘 첫 번째 갖고 온 시가 어떤 시입니까? 촌에 살며 늦봄에 시를 읊다. 네. 한자로는 어떻게 있죠? 제목이? 촌거 모춘이라는 시입니다. 촌거, 시골에 살면서 모춘, 늦봄에 시를 읊다. 제가 보니까 이 한자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제2의 창작인 것 같아요. 우리 2027수의 그 한시를 번역하셨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3수인데요. 네, 먼저 소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접설의 일접동. 일접설의 일접동. 나비들 한 마리씩 여기저기서 날아오더니 우연군접 투성총. 우연군접 투성총. 세간전벌 하증이. 네, 우연히 모인 나비떼들 무리지어 다투네. 세간의 싸움이 어찌 일찍이 이와 다르리요. 네, 세간 전벌 하증이 여기까지 아까 우리 네, 이사님이 읽었습니다. 의장 한간 열시종이라. 지팡이 짚고 서서 한가로이 역대 흥망 생각하네. 나비들 한 마리씩 여기저기서 날아오더니 우연히 모인 나비떼들 무리지어 다투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간에. 세간의 싸움이 어찌 일찍이 이와 다르리요. 지팡이 짚고 서서 한가로이 역대 흥망 생각하네. 이 시가 새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이 시가 참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또 매천용 소장님께서는 먼저 이 시의 어떤 배경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매천 선생님이 언제 이 시를 쓰셨나요? 그 나이 50세 때 1904년 봄에 이 시를 쓴 것인데요. 1편 5수 가운데 세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삭빛 시인께서 제3수라고 한 것이 5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시를 오늘 갖고 나오셨다는 뜻이군요. 매천 선생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이시죠? 5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은 56세가 있으니까 6년 돌아가시 6년 전에 이 시를 썼다면은 상당히 좀 나이가 드셔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때 그 시국이 그러면 연대로는 지금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1904년이 되는데요. 1904년이면 일제가 어떤 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해오는 그런 과정에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 시를 선택하여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천 황현은 이 시에서 국가 간 이권 전쟁이나 인간의 다툼, 속성 이런 것들을 우묘한 천리를 나비에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국가 간의 이권 전쟁, 인간의 권력 다툼, 속성, 오묘한 천리라고 말씀하셨네요. 천리가 뭡니까? 이 철학적인 깊이 생각해야 시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 시는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시가 써진 만큼 120년 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작금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비유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의 형상과 좀 비슷해서 매천시 한편 코너에서 첫 번째로 이 시를 가져오셨군요. 네. 그 일본이 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904년이면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됐던가요? 러일 전쟁이 이제 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 시를 쓴 것이죠. 아,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제 청나라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모아가지고 세계의 열강인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열강 중에 열강이었는데 그 러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가 반영된 그런 시라는 말씀이네요. 예. 예. 그렇다면 시문 속의 나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네, 그 나비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요. 나비가 날아왔을까요? 나비들 한 마리씩 여기저기서 날아오더니 나비가 뭐라고 생각이 든가요? 보통 나비 하면은 그 희망 이런 막 속상을 그런 얘기하는데 건데 여기서의 나비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시 속의 나비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 일제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러니까 좁게는 나비들 한 마리씩이니까 네. 러시아든 일본이든 이런 그것을 나비로 비유했군요. 또 그 좁게는 우리나라 대한제국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서 고관 제작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삭비 시인의 시에 나온 나비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비는 그게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네, 완전히 다른 네,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을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그 당시 그 민씨 척족들이 부패한 정치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뭐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불나방이라고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대한제국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 나비들이 한 마리 한 마리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오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매천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국내 현상과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또 이 국내 상황과 비교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비도 종류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노랑나비, 흰나비, 뭐 검은나비, 뭐 이런 나비들이 있는데요. 이 노랑나비는 이제 황인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흰나비는 백인종, 또 검은나비는 흑인종으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가운데 노랑나비는 청나라와 일제가 다투는 것을 말하고, 흰나비는 러시아가 이곳저곳에서 꿀을 찾아, 이 꿀은 대한제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나비들끼리 많이 먹고자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많이 먹고자 네 것이냐 내 것이냐를 놓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읊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내적으로는 또 당시 대한제국의 정부의 정책이 아주 그 존망지추에 이르러서도 외세에 대항하고 대비하는 방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라의 장래는 걱정하지 않고 권력 다툼 속에서 고관 대작들만 조정에 가득하고 또 그럭저럭 녹봉이나 받아먹고 살아가는 관료들만 조정에 앉아 있는 그런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외세에 아부하여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아서 이렇게 귀국 광인들이 춤추는 나라에서 나라의 멸망은 더욱 가속되어 갈 뿐인데 이런 모습을 매천이 비유를 해놓은 것이죠. 네. 조선의 그 마지막 선비의 기계를 갖고 있던 매천 선생님께서 1904년이라는 정말 전방지추에 있는 조선의 운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평과 한탄의 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면은 훨씬 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불나방처럼 자기만의 이익만을 쫓는 우리 조선의 그런 어려움을 잘 조선의 선비로서 마지막 사인에 보면 지팡이 짚고 서서란 말은 연세가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세상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 할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연세에 이르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보이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인님 다시 한번 우리 한글로 된 것만 읽어볼까요? 나비들 한 마리씩 여기저기서 날아오더니 예, 나비들 한 마리씩 여기저기서 날아오더니 우연히 모인 나비떼들 무리지어 다투네. 예, 우연히 모인 나비떼들 무리지어 다투네. 세간의 싸움이 어찌 일찍이 이와 다르리요. 세간의 싸움이 어찌 일찍이 이와 다르리요. 지팡이 짚고 서서 한가로이 역대 흥망 생각하네. 지팡이 짚고 서서 한가로이 역대 흥망 생각하네. 네, 촌에 살며 늦봄에 시를 읊다라는 매천 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예, 그래서 촌거 모춘이라는 시를 우리 바로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 매천 연구소 소장님이시자 또 우리 이삭빛 TV대학의 이사장님이시께서 직접 번역해 주시고 또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또 나비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뭐 한 말씀만 더 한다면 뭐라고 이 시에 대해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주권 침탈이 가속화되어서 국가의 주권 침탈과 멸망을 예견하고 있는 일종의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쓴 우국시, 내지는 애국시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네요. 우국시, 애국시. 네. 예, 그런 시 한 편, 촌에 살며 늦봄에 읊다. 촌거 모촌. 자막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오늘날도 남북 관계라든가 또 우리 남한 내에도 진보와 보수의 싸움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돼 있는데 이런 걸 배워서 우리 고관 대작들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좀 더 제가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정세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시입니다. 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또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이 정쟁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전락될지 그런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작가 매천은 국가의 흥망성쇠도 이와 다름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 놓았습니다. 굳이 정치 담당자들은 예의 염치를 가지고 국가 간의 장래를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정말 바른 정치를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지역 간의 뭐 경쟁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정치인들과 또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시인님하고 제가 한번 읽으면서 방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접설의 일접동 나비들 한 마리씩 여기저기서 날아오더니 우연군접 투성총 우연히 모인 나비떼들 무리지어 다투네. 세간 전벌 하증이 세간의 싸움이 어찌 일찍이 이와 다르리요. 의장 한간 열시종 지팡이 짚고 서서 한가로이 역대 흥망 생각하니. 여러분 고맙습니다.